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청춘 어게인 보러 TV 앞에 모이셨나요? 잠깐 체조로 우리 신나게 몸 풀어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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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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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 청춘 어게인 10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과 다리, 몸통까지 쭉 한번 펴주는 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는 잠깐 체조 잘 따라하셨죠?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나볼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입니다. 가톨릭 청춘 어게인. 오늘은 저희 입학생들이 굉장히 특별한 분들입니다.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봉사하시는 학생들이 오늘 입학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출석 부르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줄 출석 부릅니다. 구영희, 루피나 왔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영희 루피나입니다. 저는 양천성당 우리는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 현재는 서서울 지역장을 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학생 김연화 벨라데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화 벨라제따입니다. 저는 홍은 이동성당 소속이고요. 우리농의 물품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품위원장은 우리농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저희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산되는 과정인가 이거를 활동가들한테 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우리 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 뒷줄도 한번 가볼게요. 류미영, 세실리아. 네, 저는 목삼동 성당 유미영 세실리아입니다. 저는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각 본당에서 우리농 생활 공동체의 활동가들의 소식을 회합지를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희 히아친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삼동 성당 이경희 히아친타입니다. 저는 자급자족을 하기 위한 소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이경희 히아친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 입학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친근하게 느끼실 텐데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좀 설명해 줄 학생이 오늘 있을까요? 저요. 네, 저요. 네, 루피나 학생. 우리농 운동은 농사를 짓는 농민과 소비를 하는 도시 사람들이 네.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농민들은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도시에서는 그 먹거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성당에서 자원봉사의 활동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거창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우리 생활 안에서 정말 쏙 들어와 있고, 우리 생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곳이 저는 사실 우리 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또 좋은 점들이 있는지 오늘 수업 함께 하시면서 또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요. 오늘 또 학생들 못지않게 특별한 두 분이 제 왼쪽에 계십니다. 저는 이분 오늘 방송국에서는 처음 뵙는데요. 좀 거창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오락부장도 소개시켜드려야죠. 이분의 음성이 저는 항상 마음에 들어오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찬양사도 강훈 바오로 형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참예수님 강훈 바오로입니다. 글쎄요, 제가 오늘 오락 부장이라는 완장을 찾는데 네. 사실은 좀 제가 그 전에 하신 분들을 좀 뵀는데 굉장히 재밌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그쵸. 좀 있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그냥 잘하는 걸 하려고요. 네, 그래서 웃기지는 못하겠지만 재밌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함께 즐겨주시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에 푹 빠져주시면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분들과 함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회사목국에 계시잖아요. 관심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사회사목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활동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다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사목국 안에는 총 1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근데 그 위원회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 있는 아니면 또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신자 아닌 분들에게도 교회의 사회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군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신부님을 만나시면 어떤 느낌을 많이 얘기하실까요? 스님 같다는 얘기를 그쵸. 가장 네, 많이 그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스님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회 내에서는 신부님이라는 어떤 호칭이나 아니면 신부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익숙하지만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어색한 부분이 있고 낯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또 본당에서도 사목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본당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시니어들이 본당 안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느꼈던 점이 있으실까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니어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시니어 분들을 바라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쉬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만큼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시각이나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또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하시는 게 오늘날 시니어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은 어제 혹시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대답을 준비하셨나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네. 엄청 말을 엄청 잘하시죠? 네. 근데 시민님 질문이 하나 네.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본당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가끔 모시러 가면 굉장히 재밌게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혹시 하시면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보기가 좋았다 이런 분들 좀 있으시면 좀 소개 좀. 시니어 분들 중에서요. 네네네. 네네. 그 제가 이제 신촌동 성당에 있을 때 그 시니어 분들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처음에는 주보 접기만 하셨었어요. 네.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주보를 접으시고 많이 하세요. 토요일 날 맞아요. 낮부터 이제 계속 술을 드시는 거죠. 아하.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모습들도 좋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제가 신촌동 성당에 일보자로 있을 때 그 대권의 그 시니어 분들 담당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보만 접고 낮에 술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나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이나 아니면 요양시설 같은 데 가셔서 같은 시니어시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건강적으로 이제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주보 접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술을 드셨을 때 더 기쁘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약주도 빠질 수 없겠지만 서로를 도울 때 네. 그 얻는 행복감이 네. 있잖아요. 신부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시니어지만 그래도 봉사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신부님 사회사목국의 어떤 활동들 중에 우리 시니어들의 힘을 좀 보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그 사회사목국 안에 있는 그 14개 위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제 시니어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제 경찰사목이나 아니면 교동사목에 보면 평신도 선교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치장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아니면 뭐 기동단이나 아니면 이제 구치소나 이제 교도소에 가셔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전례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반조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상담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예비자교리 활동을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봉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종독 사목위원회나 아니면은 그 명동 밥집을 통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노숙인 분들이나 아니면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음식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안내 봉사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학생들이 입학한 만큼 오늘의 급훈도 또 빠질 수 없겠죠? 어떤 급훈을 준비해 오셨는지 혹시 발표해 주실 분? 건강한 밥상을 차리자. 네. 네, 나이가 들면 그냥 한 끼를 대충 때우는데요. 좋은 식재료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자는 의미에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반장 히아친타 학생이 아주 씩씩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차리자. 오늘 우리 학생들의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급훈인 것 같은데요. 좋은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리 학생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공감마당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입학생들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봉사자분들이신 만큼 먹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 어릴 때 어머니께서 아침을 꼭 먹고 다녀야 된다 막 챙겨주시고 그랬던 기억 우리 모두들 갖고 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여기 방송국 오실 때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드신 분? 네, 다 드셨구나. 우리 걸그룹처럼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 두 분은 드셨나요, 아침? 네. 네, 오, 먹었습니다. 네. 선생님만 안 먹었네요, 오늘은. 그렇군요. 아침 참 중요한데 우리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잘 못 챙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미사는 챙기지만 아침은 그냥 내가 거릴 때가 많다 하시는데 신부님은 꼭 챙기시나 봐요. 원래는 저도 이제 본당에 있을 때에는 아침을 거의 안 먹었는데요. 네. 예, 제가 지금은 이제 사회사목국에 오면서 이제 명동 주교관에서 최기경님이랑 손희성 주교님이랑 같이 살고 아하. 있는데요. 어른분들이 식사를 하시니까 이제 같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자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자의입니다. 자의인가요? 알겠습니다. 자의로. 네. 네. 신부님도 아침을 잘 챙기시고 우리 아침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우리 반 학생들 이 봉사하고 있는 곳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잖아요. 식습관이 아주 대단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앞에 이제 종이를 드릴 텐데 거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드릴 질문은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다. 나의 건강한 식습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적으신 것 같은데 어떤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계실까? 종이에 적은 것을 한번 들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들은 손맛, 아침밥, 소식 그리고 잡곡밥을 써주셨어요. 야, 이대로 이것만 지키면 100세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한 분씩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벨라데타 학생 손맛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어차피 음식을 하는 거 저는 즐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운데 이걸 나만 먹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더 더해서 네. 나눠 먹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손맛이 좋다고 네.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동에서 봉사를 하셔서 그런가 이런 식재료와 함께 하시는 게 전혀 싫지가 않으신가 봐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루피나 학생은 아침밥을 적어주셨어요. 네. 저희는 사실 아침 요즘 젊은이들은 안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아침밥이 진수성찬이에요. 정말요? 그래서 아침부터 고기 굽고 야. 생선 굽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해서 식탁에 차려놓으면은 막 마음이 뿌듯해 갖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져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막 보여주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야. 아침밥에 좀 신경을 쓴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굉장히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한 뭐 조금 남들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네. 미리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 내일 아침에는 뭐를 해야지 하면은 그걸 다 준비해서 식구들이 있고 같이 앉아서 아침에 네. 4식구 있는데 같이 앉아서 꼭 식탁을 해서 거의 뭐 자기 양의 밥이랑 국은 다 먹는 거로다가 네. 그 돼 있어서 항상 차려주는 저기 주부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아주 기쁩니다. 제가. 이야. 아니, 정말 남다른 비결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에 계신 분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이런 식습관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은 바로 찾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두 분께도 좀 궁금해서 종이를 드렸는데, 신부님 먼저 주는 것은 아낌없이 다 드신다. 네. 네, 원래 그 저의 평소의 소신이 꽃동네 마인드로 사는 건데요. 아.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고. 어쨌든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이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정성도,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정성도 같이 제가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에 좋겠죠. 네. 신부님, 근데 오늘의 양보다 좀 많이 주신 날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다 먹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소화는 되는 거니까요. 아, 네. 신부님 굉장히 삶을 심플하게 사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또 소화가 잘 될 것 같고요. 우리 강훈마우라 형제님 어떤 좋은 습관이 있으실까요? 일단 신부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물을 한 잔 꼭 먹고요. 그리고 하루에 물을 3리터에서 한 4리터 정도 먹습니다. 정말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공방에서 있다 보니까 먼지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을 많이 먹게 됐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저한테는 좀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은 정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식습관과 습관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야, 이게 참 계속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것이 건강으로 직결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또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식습관에 있어서 이런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이 음식을 먹으면 나를 치유해 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소울푸드가 꼭 있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진다. 내 영혼을 치유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소울푸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반 학생들에겐 어떤 음식이 소울푸드인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을 위로해 주는 최고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드린 종이에 함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혼을 위로해주는 음식. 이걸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 네, 소울푸드 다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반 연령대가 나옵니다. 네, 정말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한번 답을 들어주시죠. 네.
야, 정말, 야, 네, 뭐,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신부님이 써주셨네요. 네. 잠시 후에 제가 신부님께 여쭤보도록 하고, 나의 소울푸드. 이것을 먹으면 내 영혼도 치유받고 너무 기분이 좋다 하는 음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반장, 히아친타 학생. 어떤 거죠? 네, 호박 범벅 죽이 아니라 범벅이에요. 호박 범벅이요? 네, 범벅은 물기가 적고 거기에 호박에다가 찹쌀, 경단을 넣고 그리고 강낭콩, 큰 콩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희 엄마가 이걸 항상 이렇게 가을 되면 늦가을 되면 이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걸 몰래 그냥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바깥에 놔놓으면 위에가 청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가지고 그건 먹으면 떡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예, 늘 좀 겨울이 다가오면 꼭 엄마의 호박 범벅이 생각납니다. 야, 우리 세실리 학생은 이것이 나의 영혼의 푸드다. 네, 우거지, 시래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네, 왜 그런 거죠? 저희는 어려서 저희 엄마가 사월로 그 우거지도 이렇게 시래기를 해서 우거지를 이렇게 먹다가 고추장을 넣고 벅벅 비벼서 먹으면 상당히 맛있고 그리고 또 뭐 요새들 말로 하면 스트레스도 팍 풀리고 몇 개 해서 먹기도 그래요. 하고 그런 게 전 아주 기억이 많이 납니다. 시래기에다가 고추장을 네. 버무려서 조금 네. 매콤하게. 네네. 밥에다 얹어 먹는 건가요, 그러면? 밥하고 반찬으로? 같이 비벼서요. 비벼서. 네. 야, 그렇군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맛있어요. 네. 저는. 정말 저는 시래기가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막 매운 떡볶이, 뭐 불량식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시래기 너무 건강하고 좋습니다. 역시 우리 농 봉사자들은 대답 하나하나가 너무 다르세요. 그리고 우리 루피나 학생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뭐 네, 써주셨죠? 저는 엄마가 빚은 김치만두를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많이 출연하시네요. 엄마가 만든 호박범벅, 엄마가 빚은 김치만두. 이제 현재는 제가 대를 물려서 저도 네. 만들 줄 알아요. 근데 뭐 김치가 이제 쉬면은 시골에서는 그 김치를 갖다 놓고 사실 먹거리가 많지 않을 때니까 이 김치 다져놓고 거기에 돼지고기, 뭐 두부, 숙주나물 네. 그리고 거기에 관건은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예, 그걸 넣고 만두 소를 만들어서 만두를 빚어서 엄마가 만두하는 날은 다른 반찬 간식은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네. 엄마가 열심히 쪄놓으면 그걸 갖다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간식처럼 먹었던 생각이 나요. 야. 그래서 엄마의 이 만두 빚는 방법을 사실 잘 배워갖고 현재는 제가 김치만두를 잘 빚어 먹고 있습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간식으로 만두를 빚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요. 만들어 오시지 그랬어요. 너무 좋습니다. 김치만두 얘기해 주셨고 소울푸드로 우리 벨라데타 학생은 뭘 적어주셨죠? 저는 새우젓 김치찌개요. 새우젓 김치찌개요? 네, 김치를 넣고 새우젓을 넣고 네. 거기다가 쌀뜨물, 쌀뜨물. 네, 그걸 푹 지져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야, 김치찌개 새우젓은 저는 안 먹어본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그냥 일반 김치찌개랑 뭐가 좀 다르죠, 맛이?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네. 오. 시원해요. 네, 엄청 같이 시원해요. 넣고 볶다가 쌀뜨물을 넣어서 네. 국물 만들어주면 네. 야, 이걸 먹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좋죠. 한 2공기는 먹어야 돼요. 2공기는 좋습니다. 확실한 소울푸드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강훈바오로 형제님도 워낙 뭐 활동량이 많으시고 많이 다니니까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뭘 적어주셨죠? 저는 조금 독특할 수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제가 유년 시절을 농촌에서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1번의 동치미찌개는 방금 벨라디타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동치미에다가 그쵸 쌀뜨물 넣고 새우젓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야. 정말 맛있는데 요건 이제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끓여주셨던 건데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먹으면 영혼까지 정말 뭔가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네. 느낌이고요. 이 어죽은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끓여 먹었어요. 네. 집 앞에서 그 시냇물에서 피레미, 송사리, 미꾸라지 이런 걸 잡아서
소면을 넣고요. 야. 고추장을 풀어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주민등록증 좀 다시 확인해 그러니까요. 보자고 네.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네. 야, 저는 뭐 두 가지 다 못 먹어봤어요. 네, 정말요?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맛인데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소울푸드가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도 먹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최고의 음식 하시면서 앞에 소주 써주셨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뭐 세 가지를 썼는데요. 이제 먼저 소주를 쓴 것은 아까 그 영혼을 위로해주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소주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저나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의 기쁨이나 슬픔이 서로 나누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는 그런 음식이라서 음식은 아니지만 소주를 적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콩나물밥이랑 이북 왕만두를 썼는데 저희 할머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할머니랑 아버지 고향이 황해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명절 때 되면은 항상 이 콩나물밥이랑 이북 왕만두를 해서 먹었는데 저는 이제 그 뭐 이북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맛있어서 그냥 그리고 또 만두는 커서 이제 이북 왕만두는 거의 애기 머리만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커서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그냥 밥을 먹으면서 그 할머니랑 아버지가 저는 음식으로만 먹지만 이제 할머니나 아버지는 이제 고향에 대한 추억으로 드시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서 이제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부님 혹시 그 명절에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드시죠? 그렇죠. 네, 콩나물밥과 이북 왕만두와 한 잔. 그렇습니다. 한상 조합을 삼합을 또 써주셨네요. 그래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 건강한 먹거리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시니어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는 공감마당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네,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의 1교시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요. 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수업을 통해서 손을 쓰는 것이 우리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연주도 할 수 있고요. 운동도 되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재밌는 수업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배우러 가보시죠. 자,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청춘 어게인 실버 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시간에 컵타를 가르쳐드릴 컵타 강사 서인선 서민이 인사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어르신 반갑습니다. 컵타는 어떤 운동이냐? 제가 컵타를 해보니까요.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려보니까 너무 즐거우시다 그래요. 신나는 음악을 틀고 컵을 두들기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컵타는 무슨 뜻이냐? 컵타는 컵으로 난타를 친다라고 해서 컵타라고 그래요. 컵으로 두들기고 이렇게 난타 치듯이 이렇게 두들긴다 해서 컵타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오늘 컵타를 배울 겁니다. 일단은 컵타 배우기 전에 어르신들 요 컵이 있어야겠지요. 저는 이 컵이 컵타 전용 컵이에요. 이렇게 두들기면 소리도 좋고 이렇게 아주 통통통 소리가 예쁜 컵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집에서 구하기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에 보면 이런 플라스틱 컵 있으시죠? 이런 플라스틱이 있으시면 이런 컵도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유리컵은 절대 안 돼요. 지금 이거 화면에 비칠 때 유리가 아니냐 이거 하시는데 이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왜냐면 유리컵은 하시다가 깨지면 큰일 나겠지요. 다치시니까 여러분 반드시 플라스틱 컵. 자, 요것도 없다 하시면 집에 종이컵 있으실 거예요. 종이컵. 요런 약간 좀 딱딱한 종이컵. 너무 작은 종이컵은 만지면 무너지니까 조금 살짝 딱딱한 이런 종이컵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컵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이 컵은 던져도 안 깨져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자, 컵타를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 배울 컵타 곡목은 사랑의 이름표입니다. 어르신들이 아는 노래에 맞춰서 컵을 두들겨야 컵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르신들이 익숙한 노래 사랑의 이름표에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기 시기 전에 이 컵타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신나게 두들겨요. 끙끙 남타 치듯이. 자,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신나게 두들기면 됩니다. 앞으로 가보자. 자, 뒤로. 자, 준비. 자, 하나 둘 따다다 잡고 쿵짝 짝짝 따다다 쿵짝크.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 어려우면 따다다가 어려우면 쿵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따다다. 사랑은 아픔인 거야.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자, 네 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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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따다다, 쿵따쿵. 확실한 사랑에. 자, 노래도 같이 부르면 더 좋겠죠? 있다면. 따다다. 놓치고 후회하는 우리 소원 쓰라린 눈물인 거야.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자, 어르신들 여기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자, 두들겨요. 싸싸. 스트레스 날라가라. 자, 바깥으로도. 자, 안으로. 앞으로. 뒤로. 짠. 박수.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따다다.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잡아. 아이고 신난다. 놓치는 까지는 우리의 가는 사랑은 하나인 거야. 정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잖아.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야! 박수! 자, 어르신 참 쉽죠? 제가 하는 거 봤지요, 어르신? 보셨으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설명. 자, 컵을 2개 이렇게 놓고요. 자, 시작합니다. 박수를 친다. 짝짝 이렇게 2번. 짝짝. 자, 어르신 소리도 내면서 하셔야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입 다물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말을 같이 하면 입을 열면 뇌도 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입을 닫지 마시고요. 같이 따라 해봅니다. 자, 손 펴고요. 짝짝 2번 시작. 짝짝.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바닥을 두드릴 건데요. 자,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바닥을 두드리는데 다다다. 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3번. 다다다 해볼까요? 시작. 다다다. 마찬가지로 입을 따라 해봅니다. 시작. 다다다. 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봅니다. 박수 2번 짝짝 하고 다다다. 자, 이어서 짝짝 다다다. 이렇게 아시겠지요? 하고 계신가요? 자, 해봅니다. 짝짝 다다다. 시작.
준비되셨어요? 네, 갑니다. 짝짝 다다다. 오,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입을, 목소리를 내야만이 내 목소리가 뇌로 들어가서 외워질 수가 있어요. 자, 입 다물고 하시면 못 외웁니다. 짝짝 다다다. 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짝짝 다다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컵을 잡아. 자, 해볼까요? 잡아. 시작. 잡아. 됐어요. 잡아서 뒤에 컵 뒤를 딱 치는 거예요. 딱 해볼까요? 딱. 자, 다시 한번. 잡아. 딱.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 쿵 칩니다. 쿵. 어유 잘하셨습니다. 자, 잡아. 딱. 쿵. 자, 말도 하면서 말씀도 하셔야 돼요. 잡아. 딱. 쿵. 선생님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작. 잡아, 딱, 쿵. 그렇지요. 자, 이어서 처음부터 박수. 자, 박수 준비하면 이압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자, 박수 준비, 이압. 한 분이 안 따라 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준비, 이압. 박수 먼저 짝짝 할 거예요. 시작. 짝짝, 다다다, 잡아, 딱, 쿵. 오메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어르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아이고 어렵다. 강사 너나 해라.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러시면 치매 올 수도 있어요. 큰일 나니까. 어려워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치매가 안 오니까 우리 어르신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따라해 봅니다. 자, 박수. 짝짝 다다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잡아. 딱. 쿵. 자, 뒷부분만 잡아. 딱. 쿵. 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짝짝부터 시작. 짝짝 다다다 잡아. 딱. 쿵. 참 쉽죠? 예, 좋습니다. 자, 어르신 댁에 계실 때 혼자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따님이나 며느리나 놀러 오면 컵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가 엄마랑 같이 해보자. 아니면 남편분이랑 여보 치매 예방에 좋은 컵타 운동이 있대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해서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면 좋아요. 자, 배워봅시다. 다시 한번 손. 자, 짝짝 다다다 잡아 쿵딱. 자, 말씀을 하셔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짝짝 다다다 잡아 쿵딱. 어유 잘하셨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어르신? 자,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준비 얍 하셔야지. 준비 얍. 자, 우리 어르신들도 선생님 보면서 따라해요. 손뼉 두 번 먼저. 시작. 짝짝 다다다 잡아 쿵딱. 어유 잘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어르신, 우리 뇌는 한 번에서는 치매 예방이 안 된대요. 뭔가를 반복을 하게 되면 뇌 운동이 된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뇌 운동이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좋다.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하시면 스트레스도 풀 수가 있고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음악 없이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아무 음악 4분의 4박자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르신, 제가 떠드는 동안 또 까먹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면 이렇게 첫 번째 동작이 박수니까 준비하면 야! 나는 치매 절대 안 올 거요. 나는 우울증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야! 하는 겁니다. 자, 준비! 야!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자, 나는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으로 야! 하는 겁니다. 준비! 야!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자, 다시 짝짝부터 시작. 짝짝 다다다 잡고 쿵딱. 다시 한번 시작. 짝짝 다다다 잡고 쿵딱. 자, 쉽지요? 짝짝 다다다 잡고 쿵딱. 요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그런데 1절 시작 전에 전주곡이 나와요. 1절 하기 전에 음악이 나오지요? 전주곡.
1절 끝나고 또 2절 끝나고 간주곡이 음악이 또 나와요. 근데 간주곡이 음악이 중간에 나오니까 컵타를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간주곡이나 전주곡에서는 컵을 들고 그냥 어르신들 맘대로 두들기면 돼요. 그냥 이렇게 두들겨도 되고 음악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저랑 짠짜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 옆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요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음악에 맞춰서 배운 동작이랑 또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갑니다. 자, 어르신들 음악 틀고 갈 거예요. 음악 큐! 자, 컵을 잡고 자, 두들겨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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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바깥 들어간다. 걸리고 안으로 들어와요. 자, 앞으로. 자, 다시 안으로. 제자리. 짜자잔, 짠짠짠짠짠. 박수 두 번 먼저 시작. 잡고 쿵따. 짝짝 다다다 잡고 쿵따 다다다 잡고 쿵따 박수 두 번 다다다 잡고 쿵따 잘 따라하고 계시지요? 자, 안 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자신 있게 박수 두 번 내 가슴에 자, 4번 두들겨요. 꽝꽝꽝꽝 다다다 노래하시면 노래도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그렇죠. 박수 두 번 짝짝 다다다 잡고 쿵따 짝짝 다다다 잡고 쿵따 따라하고 계세요.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아 신난다. 얼쑤. 아유 너무 잘하십니다. 자, 어르신 컵 잡고 그냥 막 두들기면 돼요. 바깥으로 짠짠짠짠. 아이고 좋다. 신난다. 스트레스 풀린다. 앞으로 뒤로 자, 옆으로 안으로 짜자잔짜잔짜자자짠짜 박수 두 번 쫙쫙 다다다 내 가슴에 노래도 하면서 불러봅니다. 노래도 부르면서 따라해요. 아유 우리 어르신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자, 말도 짝짝 다다다 잡고 쿵따 짝짝 다다다 오 잘하십니다. 짝짝 다다다 잡고 쿵따 아 이제 너무 잘하세요. 이름표를 붙여줘. 자 두들겨 아이고 신난다. 하나 둘 시작. 이야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최고 잘하셨어요. 자, 어르신 컵타 배우다 보니까 음악에 맞춰서 컵타를 두들기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갔지요. 우리 어르신들 다음 주에도 제가 짜잔하고 또 새로운 곡을 가지고 와서 신나는 시간 같이 할 거니까요. 오늘 배운 거는 계속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은 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컵타로 어르신들한테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춘 어게인 하면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자, 컵 잡고 청춘 어게인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하고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끝날게요. 자, 청춘 어게인 화이팅!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박수! 네, 오늘도 재밌는 수업을 잘 보고 왔습니다. 아니, 이런 플라스틱 컵 몇 개만 있으면 어떤 곡이든 다 연주할 수 있는 컵타라는 건데요. 아니, 음악에 있어서 또 전문가시잖아요. 오늘의 오락부장, 우리 강훈 바오로 형제님.
음악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을 때의 장점을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모두 느끼시는 거겠지만 음악이 없다면 그 음식에 소금이 없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삶에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위로된다는 건 모두 다 공감하실 테고요. 그 음악 자체가 사고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전두엽 발달에 가장 큰 또 도움을 주고요. 컵타라는 것을 저도 최근에 좀 봤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음악적 리듬감도 키우면서 이게 또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 좀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야. 정말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곡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청춘 어게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네, 2부 바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는 입도 풀고 머리도 깨우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2부에서는 흥을 돋우고 그리고 지식도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 기도는 우리 찬양사도 오늘의 오락부장 강훈바오로 형제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의 학생들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봉사자 분들이셔서 노래 기도를요, 음식과 관련된 음악으로 노래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야, 어떤 곡을 불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강훈바오로 형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참예수님 목수이자 선교사인 강원 바오로입니다. 여러분들 TV로는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오늘 처음 함께 나눌 곡은요. 그 최기동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큰 은총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출연하기 전에 생각이 나서 이 곡을 선택해 봤고요.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부를 곡은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아라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오늘 피었다가 던져질 들꽃도 입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흔들리는 식탁 고쳤을 수 있나요 그는 내게 또
아버지께서 생전에 만드신 식탁 고쳤을 수 있나요? 공방에 가져와 얼룩을 벗겨내고 다리에 선반을 달고 그 손길 사라지지 않도록 못자국 하나 없어지지 않도록 수리를 마치고 이름을 새겼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 주님 곁에 계시네. 아버지의 식탁은 선한 식탁이라 가족을 향한 그 사랑 영원히 남아 수리를 마치고 새겼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 주님 곁에 계시네. 아버지의 식탁은 선한 식탁이라 옷을 입은 아버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보였네. 주님 곁에 계시네. 네, 강훈 바오로 형제님의 노래 기도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오늘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쏙쏙 들어가는 기도였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노래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수업은요, 학생들의 노년을 더 품위 있게 만들어드릴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뵀던 반가운 얼굴입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이승현 베드로 신부님께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시니어들이 알고 있으면 영성도 챙기고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성경 속 식탁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승현 베드로 신부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현 베드로 신부입니다. 오늘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는 성경 속 식탁 이야기입니다. 아침 진지든 다 드셨나요? 네.
예, 우리가 다른 활동들은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끼니를 챙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분께서는 이러한 것들도 다 고민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세상 창조 때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는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신 식탁에 대해서 한번 구원 역사 안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식탁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 천지창조 이야기가 다 그려져 있죠. 한가운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 옆에 빨간 옷 입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은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에게 이제 이 동산에 있는 건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 본다면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식탁, 인간이 받은 첫 번째 식탁은 이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탁을 차려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죠.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 식탁인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식탁은 과월절 식탁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전날 밤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식탁에 모든 식구가 다 모여야 했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날 밤을 새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걸 기다리냐면은 하느님께서 불러내실 순간. 그래서 여행을 떠날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식탁에 앉았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식탁을 중심으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식탁 바깥에 있었던 이집트의 맏배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식탁을 중심에 놓았을 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과월절 식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식탁이 단순하게 허기를 때우는 곳이 아니라 세대 간의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 과월절 식탁에 매년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앉는 식탁에서 우리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월절 식탁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식탁으로 가는 두 번째 길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식탁 이야기는 광야에서 만난 식탁입니다. 이렇게 과월절 식사를 끝내고 다 같이 탈출을 하죠.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면서 초반에는 아마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것으로 먹었을 거예요.
뭐 이것저것 챙겨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농사짓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겠죠.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느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두 가지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샘물을 터트린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밥은 몇 끼는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안 먹으면 금방 목마르고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소중한 음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꼭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목만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내가 어느 것 하나 건질 수 없는 곳에서 하느님의 은총만으로 40년을 산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만나와 샘물의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 간에 항상 우리의 생명을 걱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긴 시간을 지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죠. 우리 구원 역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첫 번째 역할을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첫 번째 누우신 자리, 구유입니다. 구유는 원래 아기가 눕는 곳이 아니죠. 구유는 원래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장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과 지명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누우신 구유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전생애를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기 위해서, 빵이 되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첫 번째 자리를 잡으신 이후에 성모님 밑에서 긴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대받으셔서 혼인잔치를 가신 건데 이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잔치에 술이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죠. 잔치에 술이 떨어지면 흥이 깨지겠죠. 그리고 아마 신랑 신부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잔치를 전체를 망치게 되니까요. 그때 성모님께서 눈치를 채시고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죠. 아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식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곳에 항상 유지시켜주는 그 역할도 하느님께서 챙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탁은 단순하게 먹고 즐기고 또는 생명 유지를 위한 곳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시고 그 식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 하고 식탁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나의 축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소중한 나의 하느님의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유다인들끼리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같이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기 부당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항상 함께 앉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림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식탁에 가까이 와서 눈물로 발을 씻겨 주었을 때 궁금증을 자아냈겠죠. 저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왜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내비둘까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앞에 있는 율법학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이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전해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경계를 쳤던 식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식탁에 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세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먹보요 술꾼이고 세리들의 친구라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고 불렸거든요. 세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 율법상으로도 죄인이지만은 민족 감정상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친일파예요. 친일파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도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는 자리로 식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용서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식탁을 예수님께서는 만드신 것이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시간이 오래되자 예수님께서 걱정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고. 제자들이 갑자기 놀래죠.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큼 들 텐데 예수님 참 철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결정적인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을 바치시기 전날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대신할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십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미사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희망을 매일 지켜나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보화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이 성체성사는 우리가 교회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생활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성체성사입니다. 이러한 성체성사는 이제 우리의 식탁에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당에 가서만 또는 그 시간에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체성사의 힘으로 우리의 식탁을 생명의 식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들, 우리가 식재료를 정할 때마다
무엇을 기준에 놓고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식사 준비를 할 것인지, 식탁을 차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매 끼니를 마주하는 것, 어찌 보면 매일매일이 그냥 자연스럽고 거르기엔 좀 어느 때는 귀찮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 끼니 때마다 우리는 성체성사의 실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식탁에서 생명을 마주하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식탁이 변화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끼로 끝날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체성사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신앙 실천의 하나로서 식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마다 준비하시는 그 식탁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식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이승현 베드로 신부님의 성경 속 식탁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여러분? 좋은 걸 많이 느끼셨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준비해 주신 영상과 사진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 성경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 식탁이 놓여 있었고 이곳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자 또 용서와 사랑의 자리이고 그저 우리가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하느님 체험도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하고 귀중한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먹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먹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소화하고 이제 또 일상의 에너지를 얻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느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집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대신 떠나드리는 시간이죠. 최주봉 요셉 형제님께서 전국의 교구로 떠나보시는 네, 함께 떠나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미를 정말 깊게 느낄 수 있는 곳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느 곳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정춘호개인 함께 떠나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떠나는 배우 최주봉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지내셨죠? 떡국도 많이 드시고요. 자, 이곳은 제가 온 이곳은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성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신부님을 모셨어요. 교회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특별한 신부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기 오시네 또.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신부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뭐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서울교구 사제이고요. 지금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네. 여기가 행주 성당인데요. 네. 외관으로 보니까 100년도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스타일이 형태가 만약에 한옥, 네.
한옥 형태란 말이죠. 네. 이거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네, 이 행주성당이 네. 한옥성당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두 번째로 네, 네. 아, 한옥 성당으로. 네, 네. 예. 그래서 처음 이 행주성당이 지어진 것은 1910년이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불도 나고 한번 이쪽에 한강이 범람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홍수 피해를 입고 막 그래서 이쪽 터로 옮긴 것은 1928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1949년에 중축하면서 조금 더 옛 모습 그대로 건축 자재도 옛날 거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증축을 했구만요. 네, 증축을 하고 약간 그렇죠. 보완을 했나요? 네, 조금 한 2칸 정도 보완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보완했을 때도 과거의 옛날 건축 자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이 손때 묻은 역사로 보면은 그대로. 100년도 넘었을 겁니다. 110년 좀 된 모양이나. 네, 110년. 11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신부님, 일단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네. 그 내부부터 볼까요? 네. 예, 좋죠. 어떤 구조가 어떤지 네. 들어가시죠. 네. 신부님, 이게 실내로 들어오니까 네. 느낌이 다르죠? 네. 예, 이 밖에서 외관에서 볼 때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 네. 보니까 이 석가래라든지 대들보 같은 게 네. 그 당시에 110년 전에 그대로를 복원했을까요? 보니까 좀 이 세제 목재를 바꾼 것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은 이 건축 양식이 우리 한옥 건축 양식이고 네. 또 우리 한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네요. 깊은 네. 더 깊은 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이 천주교 박해도 받고 네. 6.25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치렀고 네. 그렇죠. 긴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잘 복원이 됐고 잘 간수를 했어요, 상당히. 네. 이렇게 성당이 한옥성당이 남아 있다는 것만 해도 성모님이 전구해 주시고 또 하느님께서 지켜 주셔서 아마 이곳 성당이 보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행주 성당은 그 전에 공소로 있다가 다시 본당으로 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지금 성당이 2015년에 복원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 근대 문화유산 등록 문화재로 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됐다고 그래서 뭐 문화재로 등록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전쟁 중에 네. 사람이 다치고 죽고 네. 또 슬프게 또 헤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와중에 네. 어떻게 여기 신자분들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네. 그 전쟁 통에. 네. 어? 행주성당은 그 공소 더 옛날 공소를 따지면은 박해 시대까지 거슬러 가는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박해 시대 때도 우리는 또 이렇게 외지에 피해 가지고 교우촌을 이루면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예, 신부님들도 안 계셔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간 그 힘을 갖고 있어서 전쟁 때에도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미사도 못하고 성사를 못 보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정말 기도로 대신하고 원래 공소 사람들은 공소 예절을 했지만 이제 그 예절마저도 못하기 때문에 예, 기도하면서 신영성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영성체 모시면서 그렇게 이 전쟁을 이겨낸 기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신자분들이 꿋꿋하게 잘 지키시고 네. 또 그때 계셨던 신부님들이 네. 잘 끌어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직도 잘 보존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그죠?
전쟁 중에 끌려가신 신부님들도 계셨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분명히 있으셨고요. 여기에 본당 신부로 계셨었던 윤유병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향신문에 이 경향 잡지에 소설도 연재하셨거든요. 은화라고. 이제 그러면서 전쟁 때 끌려가시는 바람에 그 미완성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신부님, 그럼 한번 이렇게 둘러볼까요? 네. 이런 것들도 오래됐겠죠? 네. 네. 아주 손때 묻었어요. 네. 신부님, 네. 이 성모당이 바로 또 근처에 있는 모양이에요. 가까운 곳에. 네. 바로 그냥 성당이 있고 네. 마당 옆에 그냥 여기에 성모당이 그대로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모양인데? 네. 예. 여기 루르드 성모님 그 동굴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신부님, 네. 이 성모당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곳 행주성당이요. 네. 본당마다 주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승천 마리아를 주보로 모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루르드의 성모님 네. 거기를 벤처마킹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성모님 동굴을 이렇게 모셔놨고요. 성모님하고 우리나라 그 천주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렇죠. 관계가 있거든요. 네. 앵베르주교님이 처음 이곳 조선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성모님 은혜로 조선 땅을 밟았다라고 생각하셔서 아, 당시 한국교회 주보를 원제업싱 때 대신 성모님으로 해달라고 청해요. 네. 근데 앵베르주교님은 1839년 기해박해 순교하셔서 이제 그 청원에 대한 대답을 못 들으셨는데 이제 순교하시고 1841년에 교황청에서 그 원제업싱 때 된 성모님을 한국교회 주보로 인정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기존에 지내던 요셉도 함께 주보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그때부터 한국교회에는 이제 성모 마리아가 한국교회 주보가 되신 거죠. 한국교회 주부가 네. 되셨구나. 성모 마리아께서. 네. 예. 여긴 뭐 그냥 일반 신자 아니 비신자들도 와서 방문해서 견하고 오면 참 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곳 그 성모님 동굴 구경하면서 동시에 여기가 성모 순례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 순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에 그 성모님 관련된 축일 때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보통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조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를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교황님 지향대로 이렇게 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네. 방문하시면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도 꼭 방문을 한번 하셔가지고 네. 이 전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곳이 두봉주교님? 네. 두봉주교님도 여기 잠시 머무르셨나요? 네. 두봉주교님께서요 안동교구에서 은퇴를 하시고 네. 1990년도부터인가요 여기 오셔가지고 예. 무려 14년 동안 당시에는 여기 공소였거든요. 저 옆에 컨테이너 집을 지어서 사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워낙 두봉주교님께서 사제들 피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신자들 면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이곳에 많이 찾아오고 그랬죠. 그 여기서 그럼 14년 동안 활동을 여기서 하셨군요. 네. 그 시절에는 공소였고. 네. 그렇군요. 예. 또 뭐 이 안에 또 우리가 볼 것이 있나요? 이 안에 전시관이 하나 있나 봐요. 예, 전시관 가시면은 전시관. 네. 요 옛날 성당 건물 복원할 때 그 모습. 그 기자재 예. 그 모습도 있고요. 예. 오래된 천주교 서적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14초가 있어요? 네. 기도 주님의 길? 네. 한번 구경 좀 볼까요? 네, 예. 좋죠. 예, 여기 밑으로 가시죠. 네. 그 미사를 대신하는 기도문 중에 네.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네.
옛날에 미사를 못하게 되면은 예, 미사를 네. 못하겠네요. 네, 미사를 못하는 그 가장 첫 번째 대치로 하는 게 이 14초가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아. 십자가의 길을 뭐 이렇게 이런데 경당에 와서 하면 그 완벽한 거고 그래 안 하더라도 기도서를 가지고 네. 십자가의 길 14초를 하면은 그게 미사 대신 기도하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주님의 기도 33번을 하고 한 번 묵상하고 한 번 더 해라 해서 예. 주님의 기도 66번을 하게 됐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성모송을 33번 이걸 한깸이라 그래요. 예. 33번을 세깸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모송을 99번 하게 되면 예. 그렇게 미사를 대신하는 기도문으로 했었죠.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형상으로 묵상하게 해놨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합시다. 요즘에 15초 해가지고 부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부활까지? 많더라고요. 15초도 15초가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함께 떠나요. 오늘은 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고 아주 울창한 소나무가 배경을 되어 있는 행주 성당을 둘러봤는데요. 신부님 어떠세요? 오늘 좀 소감이죠. 네, 한강변에 있고 또 행주산성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곳 지역이. 네. 그래서 또 오래된 이곳 성당을 보면서 박해 시대를 견뎌내고 또 전쟁을 또 겪으면서도 그렇게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온 선조들 많이 생각했고요. 예. 그래서 오래된 성당 보니까 그러한 여기에서 오는 기운 같은 것, 예. 우리 선조들의 열심한 모습들을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 아마 이곳은 비신자들도 아마 오셔가지고 방문을 많이 하시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고 네. 특히 이제 신자분들은 오셔서 성모님의 심신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또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성지와 새로운 성당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함께 떠나요. 오늘도 정말 멋진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전통미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아, 정말 언제나 저곳에 갈 수 있을까? 이제 날씨는 조금씩 따뜻해지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청춘 어게인 대신 저희가 다녀온 곳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이나마 이 답답한 시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 학생들이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봉사하시는 아주 특별한 학생들이시잖아요. 보시면서도 아이디어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나는 이곳에 좀 가고 싶다. 보시면서 좀 떠오른 곳이 있을까요? 네, 우리 반장. 제가 얼마 전에 마제 성지라고 거기가 남양주 조안인데 양평 초입입니다. 네. 거기는 마제 성지를 가면 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더 가면 다산 정약용 여유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치가 아주 아름답고요. 강을 끼고 아주 걷기를 잘 할 수 있게 네. 잘 조성해 놨습니다. 공원도 넓고 그래서 거기서 또 맛있는 음식들 식당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제성지. 저도 거기 갔다 왔는데 그냥 오리만 먹고 왔어요. 어쩜 좋아요.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히아치타 학생이 추천해 주신 만큼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가고 싶다. 우리 루피나 학생. 예, 저는요. 저기 충북 음성군 강곡면에 있는 감곡 성당인데요. 네. 그 성당에는 그 매귀의 동산을 끼고 있는 성당이에요. 사실은 저는 요즘 안 가봤어요. 제가 거기 밑에 있는 매귀의 여자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성지가 됐는데 그 동산을 끼고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는 동산을 돌면서 산을 돌면서 네. 십자가의 길을 바칠 수 있는 곳이고 저의 기억은 그때 매일 부역으로다가 매일 거기 동산 가꾸느냐고요. 수업 시간에 앞치마 치고 가서 네. 잔디 깎고 풀 날르고 아하. 돌 날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저는 못 가봤는데 네. 다녀오신 분들이 한번 꼭 추천할 만한 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군인 시절의 눈치운 기억으로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너무 좋았던 기억이라 우리 루피나 학생은 이제 조금 나아지면 다시 가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신 거죠? 아, 예, 그 좋습니다. 고향이니까 네. 아마 갈 길은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다녔어요. 들어가보지는 못하고요. 네. 이제는 예쁜 옷 입고 앞치마 아니고 네, 한번 꼭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요. 참 우리가 가볼 곳이 많은데 우리 이분께 또 여쭤보면 진짜 많은 그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다니시잖아요, 우리 형제님. 네, 강훈바오로 형제님이 추천하는 이곳에 시니어들과 가면 참 좋을 것이다. 어딜까요? 일단 뭐 말씀하셨던 곳들도 많이 갔었는데요. 일단 봄 기운 이제 조금 있으면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김대건 신부님이 200주년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제가 가봤던 곳 중에 솔매성지도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수원교구라서 벚꽃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곳,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곳, 언홍성지 저는 좀 추천합니다. 사실은 언홍성지가 뭐 특별한 어떤 기념물들이 많이 있는 곳은 아닌데 우리 신앙 선조들이 또 무덤이 있고요. 근데 그 주변에 자연 경관이 산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언홍성지. 야, 이곳에 가면 또 음악 피정 같은 그리고 것도 또 예전에 그쵸. 네. 잊고 있었는데 말씀 잘 주셨는데요. 언홍성지가 청소년 성지라서 또 찬양이 많고요. 또 네. 저희 같은 찬양사도들이 많이 가서 공연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못 하고 있지만 항상 찬양이 있는 곳이라서 언제든 오시면 찬양과 함께 성지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서 정말 그 좋은 노래들 많이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시간 우리 시니어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께 네, 준비되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신부님도 왠지 많은 곳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느 곳? 어디 시니어들과 가면 네. 좋을까요?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네, 저는 그 목포에 가면은 레지오 마리의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게 목포가 산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도 있고 또 신안 앞바다의 섬들이 다 천사대교를 통해서 다 연결돼 있어서 그전에 이제 배를 타고 힘들게 다니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차로 편하게 다니실 수 있어서 네. 레지오 마리의 100주년 기념관에 가시면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추억 또 남도기도 하니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신부님 직접 다녀오신 곳이죠? 네. 네, 좋습니다. 역시 신부님께서는 준비된 사제로 또 좋은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화면으로 봐서 그렇게 막 간 것만큼의 감동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대신 떠나드리니까요. 네, 안전해질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한번 전국을 발빠르게 뛰어보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최주봉 요셉 형제님께서 대신 떠나주시니까요. 가톨릭 청춘 어게인 매주 빠지지 말고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나볼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제 10번째 수업을 여러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아니, 예전 수업은 그렇게 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가톨릭 청춘 어게인 찾아주신 우리 학생들 4분이 정말 합심해서 오늘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소감을 여쭤보면서 네,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벨라데타 학생부터. 네. 오늘 그분처럼 네. 건강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농 물건을 추천합니다. 네. 우리농 봉사자셔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우리 루피나 학생 오늘 정말 발표도 잘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떨리기는 했는데요. 선생님이 잘해주셔서 아이고, 예,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 요즘에 신자들 우리는 활동가들이 주로 다 연세들이 드셨어요 이제는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의 활동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실리아 학생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 우리 농 운동이 정말 좀 활성화가 돼서 모든 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힘든 이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이 시기 또 농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지내시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 이야기도 잊지 않고 또 해주셨네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반장 오늘 씩씩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농민분들과 또 우리 활동가들이 모두 21년도에는 아무 오한 없이 그래서 하는 주시는 그대로 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많이 또 도시한테 베풀고 서로 윈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2021년을 또 어떻게 보낼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농과 또 우리 시니어분들의 이 건강한 먹거리를 또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라서 또 많은 교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잘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찬양사도 강훈바오로 형제님 네. 함께 해보시니 어떠셨어요? 사실 공연장이 아니어서 사실은 좀 어색했습니다. 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그 에덴 동산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첫 식탁이라는 말씀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 하느님께서 태초부터 마련해 주신 거였구나라는 또 감사한 마음 들었고 사실은 제가 서울교구만 빼고 네. 우리농 공연에 많이 불려갔던 성가 가수예요. 근데 사실 홍보가 아니라 정말 제가 약간 농촌스럽잖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불렸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그 서울교구 우리 봉사자분들과 함께해서 기쁘고요. 다음에 또 행사했을 때 저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오늘부로 서울 우리농도 접수하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너무 오락부장 역할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신부님 정말 아나운서보다 말을 잘하는 사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많은 걸 느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식탁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미사도 이제 주님의 식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식탁의 자리가 없는데 이제 올해에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식탁의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아주 깔끔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또 꿈꾸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시작, 우리의 식탁에서 또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하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사법국 부국장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함께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0번째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 제가 숙제를 내드리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요. 매일 한 번씩 아까 배운 컵타 복습하기가 숙제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반장의 선창으로 인사하면서 마침 인사하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양천성당 우리농 활동가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해서 성당에 미사도 없는데 우리농 나눔처를 끝까지 열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농 생활 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신념을 갖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언젠간 저희에게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활동가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지금은 모든 게 멈춰버렸는데요. 우리농도 모두 함께 힘을 내서 화이팅 합시다. 저 히아친타 방송에 나왔습니다. 회장님 전번에 전화 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그때 너무 급해서 간단하게 받고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올해도 힘내시고 그리고
늘 소식 전해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나 다 소비에 참 같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화분의 식구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카톨릭 청춘 어게인.